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한 우리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작년 봄, 2019년 봄에 보면은 우리가 모두 다 그 최악의 미세먼지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와 코로나의 공통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뭐 여러분들 하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를 하게 만든다는 거, 그게 또 공통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와 코로나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예, 그게 또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미세먼지도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과 또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배출원이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오고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대기는 정체되고 그러면서 폭염과 한파는 심해지고 미세먼지는 고농도로 진해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에 최근 몇 년 동안에 풍속과 미세먼지 최대 농도를 비교를 해보면 풍속이 느려질수록 농도는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또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미세먼지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배출원이 같을 뿐 아니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지 않고 계속 뭐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이런 거 계속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대응하면서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그래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이 한겨레에 있는 만평에서는 참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일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많이 줄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 오염 문제도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고, 네, 그런 게 온실가스도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산림을 많이 파괴를 할수록 이 병원체를 옮기는 숙주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생동물 서식하는 지역이 바뀌고 인구가 몰려 사는 지역하고 그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 지역이 또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와 기후변화 또 미세먼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근데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기후 위기가 우리를 인간들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청소년도 오늘 토론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우리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이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소송도 최근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여드렸고요. 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심각했었던 대기 오염 미세먼지 문제가 올해는 별로 뭐 느낌 없이 그냥 봄이 지나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공기질이 좋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사상 처음으로 지난 겨울과 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요.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766톤이 줄었고요. 이 12월부터 3월까지
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2,524톤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강력한 정책을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주목하는 정책은 바로 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 거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과 겨울에 전기가 부족해요. 많이 춥고 많이 덥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전력 관련된 산업계에서는 겨울철에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 너무 심각해서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을 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93%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정책 참여단이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죠. 근데 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중에 발전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석탄 발전은 93%가 넘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하는 게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줄이는데 압도적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가동을 중단해서 전기요금이 올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가 부족한 계절이지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60기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거의 절반, 28기까지 가동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발전소를 100% 돌리지 않고 80% 정도로만 돌리는 그런 상한 제약 은 거의 49기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역사상 이런 강력한 대책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40% 정도 줄은 거죠. 예, 이런 강력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또 석탄 발전소가 30기가 충남에 다 모여 있어요. 전국에 60기가 있는데 그 중에 30기는 충남에 있습니다. 충남은 이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년 대비 9일이나 감소를 했죠. 그렇지만 이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한 대신에 LNG 발전소를 더 가동을 했어요. LNG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보다 훨씬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8,134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나눠서 내게 된다면 이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2,000원까지 올라가도 괜찮다, 감당하겠다는 국민 참여자니 75%였었고요. 한 달에 1,000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84.2% 정도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금 이상 절대 나는 수용 못하겠다라는 답변도 10%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가진 않았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아직은 전기 요금에 대해서 결정은 안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런 지난 겨울에, 지난 봄에 했었던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100%의 비율로 했을 때 12월과 1월에는 한 34%의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 3월에는 바람이 또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강력한 정책을 지금도 펴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미 옛날부터 경고를 했지만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제 위기가 악화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했었던 것처럼 과감한 대응을 해야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토론의 주제가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건데, 기후위기 대응은 코로나19처럼 과감하게 해야 된다.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해야 되고요. 과감하게. 그리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나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은 거의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아무리 노력해도 기후 변화, 옛날 날씨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파국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밖에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1.5도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하는 것까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0.5도 남은 건데, 0.5도가 2040년 정도 되면 0.5도가 올라서 1.5도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2040년에 1.5도 올라간 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이렇게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아주 급격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7.6% 정도 줄여서 2030년에는 2010년에 배출했던 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되고요. 2050년에는 아예 온실가스가 하나도 지구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다 국경을 봉쇄하고 비행기 안 날아다니고 공장도 문 닫고 이렇게 했을 때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나 하면 88%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봉쇄하는 정도로, 전 세계의 공장들이 다 가동을 못하고 이렇게 큰 난리가 났을 때 8% 정도 줄었는데, 이게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다 같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막 분출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처럼 다 참아야 되냐, 그거는 또 너무나 모든 인류가 불행하게 또 지내야 되는 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옛날처럼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온실가스, 왜냐하면 에너지 부문에서 87%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지금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많이 배출하는 석탄, 원자력 LNG 이런 에너지원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 전기 생산 방식을 대폭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줄일 수 없고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 자체를 일단 줄여야 될 거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바꿀 때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니까 이 원자력 발전 이건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자료들을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뭐 다른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보다도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오고 흔히 이런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자력도 역시 이 채굴 과정부터 발전한 과정까지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네, 이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전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력 소비량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할 때 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했을 때 1999년,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소득은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은 거의 변화가 없고 이 2013년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뭐 오히려 인하되는 그런 정책을 펴왔었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전기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어서 복지 혜택이고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산업용 전기요금도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요금에 있어서 왜곡이 많이 돼서요. 실제로 콩보다 두부가 더 싼 그런 게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의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낭비가 비효율적으로 쓰는 게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엔진과 터빈이 돌아가면서요, 열 손실도 일어나고 하면서 전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100개의 에너지, 맨 처음에는 100개로 시작했는데 쓰지도 않고 날아가고 전기로 바뀌면서 40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석유나 석탄, 가스로 바로 뭐 공장에서든 우리 집에서든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전기로 바꿔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냥 이 전기를 쓰는 것 자체가요. 왜냐하면 이 전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산업, 농업, 또 우리 가정 다 전기만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많이 쓰는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과 시설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막 영상도 많이 보고 뭐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센터인데요. 엄청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등이 우리나라에 전기 요금이 너무 싸서 다 해외 데이터 센터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싼 전기를 외국 기업들이 펑펑 쓰면서 우리나라에는 발전소가 더 지어져야 되고 더 많은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고 우리는 그 피해를 우리가 다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값싼 전기요금 유지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누구 좋은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전기를 편식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건데요. 뭐 요새는 가스레인지 떼어내고 전기레인지 인덕션으로 바꾸는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 난로들도 다 전기로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스 쓰는 것보다 전기로 쓰는 게 뭐 에너지 요금 더 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겠죠. 굉장히 요금이 싼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기레인지를 버리고 가스레인지를 버리고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건강에 걱정해서 유해 물질이 걱정돼서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전기레인지 판매 업소들이 가스레인지가 뭐 굉장히 유해하다고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광고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 업체들이 근거를 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돼서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근거도 없이 광고를 해온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스레인지가 정말 무슨 이것만 쓰면은 뭐 주부 폐암 걸리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바꾸는 그런 실태인데요. 실은 뭐 이 요리를 하면서 나오는 많은 뭐 가스 유해 물질들은 음식이 타거나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한 거지, 반드시 가스로 한다고 해서 뭐 폐암이나 치매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 텐데, 요리할 때 환기를 잘하면은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다들 바꾸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전기레인지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을 때 에어컨을 켜는 거 자체를 이거 에어컨 많이 쓰면은 전기 요금 많이 나올 텐데 뭐 폭탄 맞을 텐데라고 걱정하시는 주부님들이 인덕션으로 바꾸는 거는 아무 거침없이 하고 인덕션 3개를 한꺼번에 다 키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인덕션 이 화구 하나가요 에어컨 한 대만큼 전기를 먹거든요. 그러면 이거 3개를 한꺼번에 놓고 요리하면은 뭐 에어컨 3대를 그냥 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면서 이제 인덕션 회사들은 자랑을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전기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전자 회사에서는 6kg의 전기를 쓰는 뭐 레인지를 출시했다고 막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전기 한꺼번에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뭐 어떤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다 바뀌고 뭐 어느 여름 날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밥을 하면 저녁을 준비하면서 에어컨도 틀면서 이렇게 되면 그 아파트 정전되는 거죠. 이렇게 집집마다 다 뭐 이 3구 인덕션 다 한꺼번에 켜고 에어컨 켜고 하면 이 아파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자체가 갑자기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시간인데 그 아파트는 정전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한국의 성적표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재생에너지 100%를 2050년까지 한번 다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스탠포드와 UC 버클리 대학 공동 연구팀이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하면서 모두 다 100% 회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관련된 산업 일자리가 18만 9천 개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거에 비하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재생에너지 늘리는 정책을 하겠다. 그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데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라지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들을 또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과 뭐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일인 거죠.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로 전환하는데 국토 면적이 66.5%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국제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잘 앞서가는 여러 기업들은 자기들이 쓰는 사무실에서 쓰고 뭐 공장을 돌리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만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그 회사에 어떤 부품을 납품할 때도 다 100% 재생에너지만 쓰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아까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쓸 수 없는 너무 적은 양밖에 없고 또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식으로 겨우겨우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는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사느라고 월 평균 2만 원 넘는 돈을 우리 집집마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하면서 전기요금 늘어나는 게 월 평균 1,200원 정도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추산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탄 발전소 줄이고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괜찮겠냐라고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감당할 수 있겠다고 찬성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다만 4개월 동안만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할 경우에 아까처럼 100% 에너지 전환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할 때 전기요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 올라가는데 재생에너지를 왜 하냐라고 계속 많은 야당에서도 또 여러 언론에서도 또 다른 기존 석탄 원자력 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전기요금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과 미세먼지 심각한 계절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 발전소 가동을 과감하게 중단한 것처럼 이런 정책을 시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한 것처럼 에너지 전환도 우리 시민들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후 위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